살다 살다 별일 다 겪는다고 하지만 저 역시도 재밌었던 일화를 한번 들려드리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전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 여성이에요. 남편과는 23살 대학교 캠퍼스 커플로 만났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남편은 바로 공무원을 한다며 공부에 전념하기 시작했고, 남들이 취직하고 각자의 삶을 개척할 때 남편은 공무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만을 해야 했어요. 옆에서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남편은 본인 꿈을 위해서 그 정도로 철저한 노력파였습니다. 어려서 가난하게 살았던 남편은 평생 직장을 가지고 싶다며 공무원으로 방향을 전환한 거였어요. 그렇지만 주변에서 졸업 후 취직을 하고 유학을 가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남편은 본인이 계속 학생이라는 점으로 위축되어 가더군요. 빨리 내가 자리를 잡아야 결혼도 하고 널 호강시켜 줄 텐데. 그래도 꼭 꿈 이뤄서 너 행복하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아니야, 괜찮아. 아직 우리 나이도 뭔가를 도전해 볼 텐데 뭘. 지금 하고 싶은 공부 실컷 하고 이루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이뤄. 내가 꼭 호강시켜 줄 테니까 좀만 기다려줘. 그래도 네가 옆에 있어서 공부하는 거에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남편의 다정함으로 참을 수 있는 수험 생활이었어요. 저도 졸업 후 바로 취직을 했기 때문에 서로 짬을 내서 데이트를 해야 했지만 학교 다닐 때나 그때나 남편과 참 행복한 연애 생활이라고 생각했어요. 대신 주변 시어머니들 때문에 좀 힘들긴 했지만요. 그래도 민국이 공부 오래 하면 너도 지치겠다. 우리는 회사원을 만나야 할 때잖아. 너 그럼 결혼은 미룬 거야? 민국이랑 결혼은 약속했으니까 시험 기다려줘야지. 그리고 나도 회사 일이 바빠서 지금 당장 결혼 생각도 없고. 그래도 그게 아니다. 민국이 시험 만약에 안 되면 너 어떡할래? 그래도 괜찮아? 지금부터 네가 바운더리를 확실히 쳐놔야 해. 언제까지 기다려주겠다, 뭐 이런. 안 그럼 아까운 네 청춘만 다 날린다. 내 말 잘 명심해서 들어. 주변 시어머니들의 기세로 좀 지쳤지만 그래도 저희의 사랑은 굳건했고 저희 둘은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더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서로 다독이며 남편의 수험 생활을 보냈는데 참 야속하게도 한 번의 시험에 붙지 못했고 남편은 4번 만에 7급 공무원으로 시험에 붙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30대가 넘어버렸고 친정에서는 이제 슬슬 결혼을 하라고 재촉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혼기가 꽉 찬 딸이 시집도 안 가고 이렇게 있을까봐 걱정이 된 부모님이었죠. 저도 이제 좀 걱정이 되었지만 걱정을 한 것이 무색할 만큼 남편은 공무원이 되고 2년 후에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했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상대적으로 남편 집보단 저희 집이 넉넉했던 터라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제가 결혼하면서 많은 걸 해주셨어요. 오히려 친정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해주자 남편은 부담스러워했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많이 비추기 시작했어요. 네 오빠랑 너랑 단둘이 있는데 이것저것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장서방한테도 부담 갖지 말라고 해. 좀 더 여유가 있는 집에서 집 장만하고 하면 좋지. 그러니까 너도 너무 부담 갖지 마. 네 오빠 장가갈 땐 이거보다 더 해줬어. 내가 미안해서 그러지. 나랑 장서방이 모아놓은 돈으로 충분한데. 그래도 고마워, 엄마. 아빠 보고도 고맙다고 전해줘. 그리고 아마 민국이도 좀 부담스러워 할 거야. 본인들 사는 형편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 어떡했어. 아유, 뭐 어때. 민국이도 이제 내 아들인데
그냥 부담 갖지 말고 받으라고 해. 엄마가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알겠지? 저흰 그렇게 친정의 도움을 받아 결혼을 했고 드디어 부부가 되었어요. 시어머니 또한 저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 참 죄스럽게 생각하셨고 그럴수록 남편이 더욱더 위축되어 보였죠. 그래서 한편으론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남편이 그렇게도 원하는 공무원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자신이 있어 보였어요. 꿈을 이루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 그 모습에 저도 너무 좋았죠. 남편은 청렴결백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한테 피해 끼치는 것도 싫어하고 오로지 본인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뤄나가는 사람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친정에서 도움을 주셨을 때 처음에 거절을 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전 그런 모습이 남편에게 더욱 반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제가 더 잘하고 내조를 신경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한테 내가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미안하다. 없는 집에 시집 와서 네가 고생이 많지? 항상 맞벌이 해야 하는 형편이고 남들처럼 집에서 내조나 하면 얼마나 좋아. 한없이 미안하다 정말. 우리 아들도 없는 집에 태어나서 고생을 참 많이 하고 자랐는데 내가 죄인이지. 그래도 네가 우리 민국이 옆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에이, 아니에요, 어머님. 민국 씨처럼 다정한 사람 만나는 게 소원이었는데 딱 소원을 이룬 것 같아 너무 좋거든요. 걱정 마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민국 씨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 그런 걱정은 넣어두셔요. 엄마가 날 이렇게 키워줬으니까 내가 민정이 같은 여자를 만난 거지. 엄마도 너무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그래도 엄마 마음은 그게 아니야. 조금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달까? 아무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어려서부터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나서 그러지. 민정아, 고맙다. 너같이 고운 애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내가 얼마나 고맙고 든든한지 몰라. 에이, 그만 말씀하시래도요. 저도 이렇게 좋은 어머님 그리고 민국 씨가 옆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셨죠? 정말 문제될 거 없는 시댁이었어요. 조금 어렵게 사는 것 빼고는 시어머니도 경우가 바르신 분이었고 남편도 그런 시어머니 곁에서 예의 바르게 자랐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결혼을 하자 동문회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드디어 오래 사귄 장수 커플이 결혼을 하냐고 말이에요. 친구들이 밥을 꼭 사라고 하던 찰나에 남편과 같이 대학 동문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기분 좋게 나간 동문회에서 남편과 저는 조금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었는데 저도 상했지만 남편이 오히려 더 상하는 일이 있었죠.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과 유학을 갔던 친구들은 하나둘 취업을 했던 친구들이었고 남편은 공무원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첫 대학교 캠퍼스 커플 중 유일하게 결혼 커플이 나오자 친구들은 축하해주면서도 은근슬쩍 기분 나쁜 말도 하더라고요. 야, 오랜만이다. 너희 그렇게 연애 오래 하더니 드디어 결혼도 하고 부부가 됐구나. 아마 우리 중에 너네가 제일 오래 만나고 결혼한 거지? 민정이가 진짜 고생했네. 얘 공무원 준비한다고 뒷바라지하고, 안 그래? 넌 민정이한테 잘해야 해. 당연하지. 민정이가 나 때문에 기다려주느라 고생 많았어. 내가 훨씬 잘해야지 뭐. 알고 있다 자식아. 걱정 마. 우리 중에 아마 민국이가 제일 장가 잘 갔지? 민정이네 집안 빵빵하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민정이도 돈에 대해 아쉬울 게 없으니까 민국이한테 시집 간 거지.
야, 민국이 너 진짜 처가 잘 뒀어. 부럽다. 우리 중에 네가 제일 잘 됐네. 뭐가 잘 돼? 민국이가 날 만나줘서 고맙지. 그리고 우리 집이랑 민국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그런 말 마. 뭐 어때? 우리 사이에 안 그러냐, 민국아? 우리가 이런 얘기도 못할 사이는 아니잖아. 어쨌든 부럽다, 부러워. 사실 저희 집이 좀 많이 여유가 있는 편이었어요. 대학교를 같이 다녔던 동기들은 저희 집이 잘 산다는 것이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저와 결혼한 남편에게 장가를 잘 갔다며 계속 무안을 주더군요. 듣기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하니 남편도 조금은 듣기 힘들어했고 저 역시 그런 친구들의 무례함에 조금 기분이 나빠졌어요. 애써 제가 남편을 실드 쳤지만 얼마나 웃기던지 친구들은 그런 것도 모른 채 계속해서 본인들의 말만 하더라고요. 우리 집 덕볼 게 뭐가 있냐? 민국이는 본인 의지대로 시험 봐서 공무원 된 건데 처가 덕본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 그래도 언젠간 다 콩고물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게 부럽다는 거지. 어쨌든 우리 동기 남자애들 중에 팔자 제일 핀 거는 장민국이다, 이 말이야. 야, 네가 오늘 한턱 쏴. 장민국 인생 핀 기념으로 한턱 쏘는 거다. 알겠지? 아, 내가 결혼 전에 민정이 꼬셔 보는 건데 아깝다, 아까워. 장민국, 민정이한테 잘해라. 알겠지? 여기서 민정이 노리고 있는 사람 많아. 야, 넌 얼굴부터가 탈락이야. 어디다 네 얼굴을 드미니? 난 딱 남자 외모밖에 안 보는 거 몰라? 어디다 대고 얼굴을 드밀어? 제 길을 세워주려 말하는 동창 말인데도 기분이 나쁘더군요. 남편도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금세 굳어졌고 제가 기분이 나쁜데 남편은 오죽할까 했지만 남편은 차마 티내지 않았어요. 동창 모임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길 남편은 생각이 많아져 보였어요. 남편에게 슬슬 혹시 뭐 언짢은 거 있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솔직하게 모든 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아까부터 기분이 안 좋아 보여. 혹시 뭐 언짢은 일 있어? 아니면 뭐 기분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말을 해줘야 알지. 아까 그냥 애들이 한 말이 신경 쓰여서 그래. 모든 사람들이 날 그렇게만 보는 것 같아서. 내가 너 하나만 보고 결혼한 건데 모든 사람들은 내가 처가덕 본다고 하니까 좀 속상해서. 내 자격지심이지 뭐. 미안해. 이것도 다 내가 못나서 그래. 아니야. 나도 기분 나쁜데 자기는 오죽하겠어? 당신 마음 이해해. 당신 힘으로 다 모든 거 이뤘는데 남들은 처가덕 본다고 하니까. 안 그러려고 해도 자꾸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 노력이 헛수고 된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좀 그렇네. 절대 아니니까 신경 꺼. 우리만 알면 됐지. 남들 눈이 뭐가 중요해? 당신이 우리 집 덕 보려고 했던 거면 나 애초에 당신이랑 헤어졌어.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결혼한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 자기야. 얼마나 속상했을지 남편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남편도 이런 거를 티내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날 동창회를 다녀온 뒤 처음으로 속내를 내비친 거였거든요. 전 그런 남편을 위로했고 남편도 옹졸한 모습 보여줬다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신 안 일어날 것 같았지만 남편 어렸을 적 친구들 모임에서도 또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그 모임은 부부 동반 모임이었는데 워낙 남편 어렸을 때부터 알던 친구들이어서 남편네 집 사정을 잘 알더라고요. 게다가 지금은 같은 공무원 동기이기도 해
저희 집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친구였고 그 친구가 유달리 남편에게 짓궂게 굴었어요. 아니, 어려서 우리 집에서 너 많이 밥 먹여줬잖아. 안 그러냐? 재수씨, 민국이 이놈 엄청 알짜 된 거예요. 자식이 공무원 돼가지고 이제 다 네 세상 같지? 어려서 맨날 우리 집 와서 밥 얻어먹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젠 아주 좀 산다고 바뀌었다. 그땐 고마웠어. 그래도 뭐 지금 걱정보다 잘 살고 있지 뭐. 그러니까 걱정은 그만해라. 이젠 충분해. 재수씨가 알아? 네 코 흘리게 시절 아주 알짜 돼가지고 말이야. 네가 공무원 될 줄 누가 알았냐? 뭐 시험 보고 합격하면 되는 직업이라지만 밥도 못 얻어 먹던 놈이 그래도 공부할 돈은 있었나 봐. 혹시 재수씨가 대준 거 아니에요? 이놈 어렸을 때부터 옆에서 누군가 도와주는 복은 타고났다니까. 재수씨가 도와줘서 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제가 이놈 얼마나 밥을 먹여줬는데요. 아마 나 없었으면 굶었을걸? 그래 안 그래? 나한테 고맙지? 그러니까 평생 형으로 모셔. 너 그 밥 먹여주는 거 얼마나 생색냈냐? 맨날 밥 조금 주면서 더럽게 많이 먹는다고 맨날 구박했잖아. 기억 안 나? 어쭈? 이게 고마운 줄 모르고?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니까. 아주 이게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남편의 어렸을 적 친구이기도 하고 회사 동기이기도 한 친구도 무례하게 말을 했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착하기만 하니 그런 것 같아 기분이 나빠질 참이었죠. 제가 그 동기한테 화낼 틈도 없이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자리에서 그만하라고 소리를 쳤어요. 남편이 소리를 치자 그 동기도 놀랐는지 멋쩍어 했고 사실 통쾌하기도 했지만 선한 남편이 이렇게 화를 낸 것을 보니 마음이 좀 좋지 않더군요. 그동안 얼마나 참기만 했을지 짐작이 가지 않아서 말이에요. 그만 좀 해라. 언제적 얘기 가지고 그러냐? 참나. 너 나한테 무슨 콤플렉스 있어? 회사에서도 내가 더 신임 받으니까 오늘 일부러 대놓고 갈구는 거 아니야? 회사에서 못 그러니까 작작해라. 진짜 보기 안 좋아.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뭐? 참나.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하고 너 말이면 단 줄 알아? 이게 어렸을 때 피죽도 못 얻어 먹던 게 참 많이 컸다. 너야말로 그만해라. 어릴 때 얘기 지겹지도 않냐? 너 공부 못해서 맨날 뒤지게 맞았던 것만 봐도 지금 왜 맞았는지 알겠어. 천성 안 변한다더니 재수씨도 아냐? 오늘 그 재수씨 안 오셨네. 내가 오면 네 학창시절 얘기 다 했을 텐데 아쉽다 아쉬워. 와, 꼴랑 그 공무원 사회에서 인정 좀 받는다고 얘가 날 물러보네. 너 나 몰라? 학교 다닐 땐 나한테 깝죽거리지도 못했던 게 오늘 좀 엉긴다 형한테. 내가 너보다 진급 먼저 하면 넌 나가리야 이놈아. 알겠냐? 그러니까 잘하란 말이야. 남편의 동기는 멋쩍은지 연신 소주를 들이켜며 말을 아끼더라고요. 그 술자리에 있던 모든 친구들도 더 이상 말이 없었고요.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또 아무렇지 않게 옆자리 다른 친구에게 가서 술을 마셨죠.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렇게 얘기했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일이 있고 남편은 본인의 의지대로 더더욱 열심히 살아갔어요. 아, 민정이 처음에 민국이한테 시집 간다고 했을 때 좀 말렸는데 이제는 네가 제일 부럽다 기집애야. 남편 안정적이지. 너도 뭐 그 정도면 안정적이지. 얼마나 좋아. 부러워 정말. 신랑감은 민국이 같은 남자가 최고야. 진득하니 성실하고. 그럼
그리고 가정적이긴 또 얼마나 가정적인데. 봐봐, 내가 보는 눈은 있잖아. 그때 내 걱정할 게 아니라니까. 그러게나 말이다. 아휴, 민국이 같은 남자를 만났어 해 정말. 진국이야, 보면 볼수록. 성실하고 착하고 다정하고. 꾸준하고 성실한 남편을 볼 때마다 주위에선 다들 결혼을 잘했다고 아주 칭찬했고 어깨가 으쓱해지는 나날이었죠. 남편이 열심히 밤낮 없이 일하면서 노력한 결과 남편은 남들보다 진급이 좀 빨랐어요. 회사에서도 신임을 많이 얻고 남편이었지만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매일 영어 공부며 회사 꾸준 일이며 그 정도로 남편은 성실 아니면 시체였죠. 저희가 아이를 낳았을 땐 제발 남편만 닮게 해달라고 늘 바랬을 정도였답니다. 친정에서도 그런 남편의 성실성을 참 높게 사셨는데 뭐든 열심히 하고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남편에게 고맙다고도 하셨어요. 하여간 우리 장서방 보면 대단해. 어쩜 이렇게 한 가지 일에 저렇게 뚝심 있게 몰두할까? 진짜 성실성 하나만은 최고야. 내가 남편 잘 골랐지 뭐. 회사에서도 동기 중에 진급도 아마 제일 빠를걸? 그치 자기야? 그게 다 왜 그런 거겠어. 공무원 사이가 그렇게 냉철한데 그래도 인정을 받은 거잖아. 진짜 아무리 봐도 내 남편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에이, 아니에요. 뭐 제가 열심히 살아야 민정이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도 잘 클 수 있죠. 그래서 원동력이 되는 거고요. 내가 아주 딱 알아봤어, 우리 장서방. 여자는 이런 남자한테 시집을 가야 행복한 거야. 하여튼 고마워, 장서방. 정말로. 천성이 부지런한 남편 덕분에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행복하다고 여기고 살았어요. 저도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자녀와 남편 그리고 저 이렇게 살기엔 충분했죠. 공무원이 철밥통이라곤 하지만 일반 회사에 비해 벌이가 적어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소소하고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출장을 가게 되었고 마침 돌아오는 주에 남편 부부 동반 모임이 있는 주더라고요. 사실 모임에는 저희가 좀 크게 대인 적들이 많아 별로 가지 않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기도 했고 그동안 모임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엔 꼭 나오라고 남편 친구들이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이번엔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랜만에 애들이 얼굴 좀 보자고 해서 우리 한동안 안 나갔었잖아. 그러게, 난 괜찮은데 꼭 가면 속 뒤집어 놓는 인간들 때문에 그렇지. 그럼 나 출장 끝나고 돌아오는 날에 바로 모임 장소로 갈게. 자기 먼저 가 있어. 아무래도 난 좀 늦을 수도 있을 것 같네. 그래도 뭐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약속을 잡고 전 출장을 갔고 돌아오는 그날 부부 동반 모임 장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많은 친구들이 와 있었고 오랜만에 보는 거라 어색하더라고요. 저희의 속을 뒤집던 남편 회사 동기도 와 있었고요. 하지만 남편에게 듣기론 공무원 생활을 갑갑하게 여겨 회사를 그만둔 뒤 일반 유통회사 하청 업체를 차렸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 보니 공무원보다는 벌이도 많을 것이고 얼굴 때깔도 달라졌더라고요. 그 동기는 남편을 보자마자 역시나 호랑이가 먹이를 발견한 것처럼 남편에게 슬금슬금 다가오더군요. 아무래도 본인이 못 버티고 그만둔 공무원 생활을 남편은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기 싫은 눈치였죠. 남편은 7급에서 시작해 5급이 되었고 그 사이 연봉도 많이 올랐거든요.
어이, 오랜만이다, 장민구. 잘 지냈냐? 참, 그 답답한 사회에서 그래도 잘 버티네. 임마, 그래도 남자가 좀 포부가 있어야지. 어렸을 때도 좀 소심하더니 아직도 거기 답답한 데서 그냥 우물안 개구리처럼 있는 거냐? 역시 너는 너다. 답답하다니. 뭐 조직 생활이 너에 안 맞을 순 있었지만 난 잘 맞아. 진급도 빨리 한 케이스고 괜찮은데 뭘 그래. 그래도 그렇게 힘들어하더니 넌 그만두니까 얼굴이 폈다. 이래서 사람이 맞는 게 있나 봐. 잘 됐어. 너나 나나 잘 찾은 것 같아. 야, 합리화하지 마. 남자가 사업을 해야지. 무슨 공무원 그딴 걸 한다고? 난 후회한다, 후회해. 공무원 한 걸. 꼴랑 쥐꼬리만큼 주면서 일은 얼마나 시키는지. 너같이 답답한 스타일이나 공무원이 맞는 거지. 나같이 화통한 스타일은 안 맞아. 알아? 그래, 그렇게 생각해. 그래도 회사는 좀 잘 되나 봐. 나랑 같이 일했을 때보다 얼굴이 폈네. 그땐 죽상이었잖아, 너. 당연하지. 너 내가 얼마 버는 줄 알고나 하는 소리냐? 하긴 네가 뭘 아냐. 그 답답한 사회에서 처박혀 일하는데 아유 답답해. 진급해봤자 뭐 5급이겠지, 안 그래? 연봉 5천 받냐? 5천? 야, 그 돈으로 네 부인 밥은 안 굶기냐? 애들도 줄줄인데 돈 필요하면 연락해. 뭐 너 정도면 내가 이자 없이 돈 꺼줄 수 있지. 그 월급으로 아무래도 철밥통이지만 내 식구 먹고 살긴 힘들잖아. 순간 선 넘은 남편 동기의 말에 화가 나더라고요. 뭐든지 본인보다 절대 잘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으로 남편에게 말을 한다는 게 너무 꼴사나웠거든요. 그 자리를 박차고 제가 나서서 뭐라고 하려 하는데 순간 제 얼굴을 확인한 그 무례한 동기 아내가 동기 뒤통수를 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즉시 동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얼어붙었고 참 웃긴 광경이었어요. 당신 뭐 하는 거야 지금? 무례하게. 이분 민국 씨 와이프, 우리 회사 사주 딸이야. 얼른 실수했다고 꿇어 인간아. 뭐? 그럼 우리 회사에 물품 납품해주는 회사가 재수 씨네 회사였다고? 아, 그게 말이 돼? 아, 재수 씨네였구나. 아, 죄송해요. 이가 술이 많이 마셔서 실수했네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그러니까 언제나 마세요. 네? 알고 보니 그렇게 남편을 깔아뭉개지 못해서 안달난 그 동기가 차린 회사는 저희 아빠가 운영하는 회사의 하청업체였어요. 그리고 저도 아빠 회사 일을 도와 일을 하던 중이었고 종종 그 동기 와이프를 본 적이 있던 터였는데 그 와이프가 이 무례한 동기 와이프일 줄이야. 대부분 거래는 와이프랑만 해서 사실 사업지 자체가 남편 동기 거인 줄 몰랐거든요. 정말 세상이 좁다고 생각했고 이 말을 끝으로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동기는 본인의 밥줄이 달린 일이라 그런지 저에게 무릎을 꿇고 아까와는 반대되는 말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런 사람도 다 있구나 하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꼴을 제 눈앞에서 보여주더군요. 아, 재수 씨네 회사였군요. 아, 넉넉하고 여유 있게 사신다는 말은 들었는데 이 회장님 따님이실 줄은 몰랐어요. 혹시 제가 뭐 언짢게 한 건 없으시죠? 뭐 워낙 민국이랑은 오래된 친구이자 동기이기도 해서 남자들끼린 허물 없이 굴잖아요. 허물? 예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어쩜 그렇게 제 남편에게 기분 나쁜 말만 골라 하던지. 사실 오늘도 진짜 기분 나빠질 참이었거든요. 당신이 못 버틴 그 공무원 사회에서 진급하고 인정받으면 대단한 거지.
그 꼴을 보지 못해서 그렇게 깔고 뭉개면 좋으세요? 본인이 이 사람보다 한참 미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렇게 볼 때마다 일부러 더 그러는 거죠? 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냥 친구니까 그랬던 거죠. 남자들 사이를 너무 모르셔도 모르신다, 재수씨. 친구라서 그랬다고? 당신 같은 사람이 친구인가? 어렸을 때 남의 아픔 헤집고 지금도 본인이 더 잘났다는 듯이 비꼬고 저희 회사 거래처 대표가 이런 인격체를 가진 인간일 줄 알았으면 진작 잘라냈을 텐데 이제서야 알아서 다행이네요. 아휴,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이가 원래 자격지심만 똘똘 뭉친 인간이라 남을 깎아내리지 못해 안 달랐다니까요. 집에서 저한테도 그래요. 그러니까 노여워 마시고 화 푸세요. 제가 집에 가서 이한테 따끔하게 얘기할게요. 네? 제발요. 제가 회사와의 거래를 끊을 것처럼 얘기하자 동기의 부인이 대신 나서서 사과를 했지만 그래도 전 분이 풀리지 않았죠. 어쩜 이렇게 태도가 달라지는지 만약 제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다면 계속 앉아서 남편의 허물을 헤집었을 것을 생각하니 그 물화가 치밀었어요. 전 계속해서 그 동기에게 따지기 시작했고 제가 큰 소리를 내자 옆 친구들도 한마디씩 거들더군요. 그래, 너 그동안 좀 민국이한테 너무하긴 했어. 어려서부터 민국이한테 무슨 억한 심정이 있는지 계속해서 민국이만 갈구고 근데 커서도 그러냐? 애가 유치하게. 우리가 나이가 몇인데 무슨 민국이한테 큰 콤플렉스 있는 것처럼 구냐? 그러게나 말이야. 너 언젠간 큰 코 다칠 줄 알았다. 민국이가 착해서 그렇지. 얼마나 성실하고 우리 중에 공부 제일 잘했잖아. 너네가 뭘 알아? 그리고 민국아, 우리 친구 아니냐? 내가 뭘 얼마나 민국이를 괴롭혔다고 그래? 안 그래, 민국아? 넌 몰랐겠지만 어려서부터 넌 날 네 밥처럼 여겼잖아. 배고플 때도 항상 너네 집 밥 주면서 늘 생색내고 대학교도 너보다 좋은 데 가니까 돈도 없는 애가 그런 대학 간다고 허세만 늘었다고 깔보고 이젠 공무원 됐을 때도 회사에서 내가 더 먼저 진급하니까 그걸 못 견뎌서 그만둔 거 아니야? 나도 예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이런 게 친구냐? 말이 나와서 그런데 이제 손절이다. 이 말을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오늘에서야 하게 되네. 지긋지긋한 우리 인연 여기서 끝내보자. 진짜 지긋지긋하니까. 남편의 손절 말에 동기와 동기 부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어요. 아무래도 손절이 충격이라기보다 혹시라도 본인들의 회사가 큰 위기에 처할까봐 하는 표정이었죠. 남편이 동기에게 손절을 하자고 하자 동기 부인은 동기에게 소리를 지르며 따지더라고요. 이제 어쩔 거야 진짜. 우리 대출은 대출대로 받고 시작한 사업인데 지금 당신 때문에 우리한테 물건 주는 큰 회사 하나 잃게 생겼잖아. 당신 때문에 못 살아. 그렇게 허세 좀 버리고 살라고 내가 말을 했는데 그걸 못 버려서 이사다를 만들어? 민국 씨가 얼마나 참았으면 이러겠어. 내가 진짜 우리 회사 잘못되면 이혼인 줄 알아. 알겠어? 나도 당신이랑 못 사니까. 넌 조용히 좀 해. 여자가 어딜 나서게. 민국아, 너 좀 장난이 심하다. 우리 친구잖아. 정말 이럴래? 친구? 우리가 친구였던 적은 있었나? 네가 날 일방적으로 옆에 두면서 내 불우한 모습을 보고 즐겼던 거지. 친구 아니야. 남편의 단호한 대답에 그 동기는 할 말을 잃었고 남편은 저에게 일어서서 가자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그 자리를 빠져나왔고 주변 친구분 얘기로는 그 친구분들도 계속해서
동기한테 한마디씩 했답니다. 그래서 동기랑 동기 부인도 순식간에 그 음식점을 떴고요. 그리고 전 회사에 들어가서 저의 권한인 하청업체를 다시 물색하기 시작했어요. 마침 거래를 하고 싶은 하청업체가 있던 찰나였기도 했기 때문에 남편 친구네 회사는 거래를 끊어버렸어요. 진작 이 회사가 남편 친구의 회사인 걸 알았다면 애초에 끊어버렸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들었고, 제가 거래를 끊어버리자 그 동기는 남편에게 울면서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사과도 안 했으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제발 다 잊어달라며 이제 와서 말이에요. 야, 민구가 진짜 미안하게 됐다. 나 이제 이 회사 아니면 큰일 나는 거 너도 알잖아. 그러니까 제발 네 와이프 설득 좀 해줘. 내가 무슨 수로 본인이 거래하기 싫다는데. 그리고 미안하다? 참 처음 듣는 소리구나 너한테. 미안하긴 하니? 아, 미안하지. 아, 내가 그동안 너한테 그냥 열등감에 젖어 있었나 봐. 넌 뭐든 잘하니까 부러웠어 사실.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줘. 이미 늦었어. 넌 그날 나한테 사과했어야 했어. 자존심 부릴 게 아니라. 그냥 네 업보라고 생각해. 끊는다. 아, 제발. 아, 잠깐만. 끊지 마. 넌 말년이 행복하잖냐. 정년 퇴직하고 연금 받으면 되는데 난 어쩌라고. 공무원도 사실 계속 다니고 싶었어. 자꾸 너랑 내가 비교되니까 내 발로 나온 건데, 어?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살려주라. 사람 하나 살린 셈 치고 제발. 남편은 전화를 끊어버렸고 정거래를 더 이상 이어나가지 않았어요. 본인의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얼마나 크게 화로 돌아왔는지 이번에 본인도 느꼈겠죠. 그리고 남편 친구들에게 듣기론 그 동기 부인도 동기와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을 하였다고 했는데 철저히 혼자가 된 거예요. 남을 그렇게 비참하게 깔아뭉개고 혼자 잘났다는 듯이 지내더니 결국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이 혼자 쓸쓸해지는 모습이었고요. 사실 좀 심한가라고도 생각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남편이 겪어온 스트레스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오히려 남편 부부 동반 모임을 가게 되면 정상적인 친구들만 있어서 서로 위해주고 서로 아껴주며 얼마나 얘기도 잘 통하는지 몰라요. 다들 그 친구와 언제 손절할지 타이밍만 봤다고 하던데 참 말년에 이게 무슨 꼴인지 우습고 우스웠어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까지 아주 잘 살고 있답니다. 애들도 성인이 되었고 남편도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고 저 역시 아직 청춘이라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꽤 지난 얘기지만 돌이켜보면 우습기도 하고 참 인생 한 치 앞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 한번 남겨봤어요. 지금 제 바람이 있다면 남편과 저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네 식구 그냥 지금처럼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저의 소원이자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처럼 욕심 없이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겠죠. 여러분, 제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신우 결혼식에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현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신우의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시댁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었어요. 저 또한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던 게 아무리 남편의 동생이라지만 도가 지나치는 행동들이 눈에 거슬렸고 결국 듣고만 있던 남편은 감정이 터져 버렸습니다. 하나뿐인 동생 결혼식이라고 뒤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챙겨줬었는데 그런 고마움을 전혀 모르고
더 많은 걸 바라는 신우의 버릇없는 모습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어요.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들인데 그걸 감싸고 도는 시부모님도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이라고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던 남편이 얼마나 많이 참아왔는지 저도 옆에서 전부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화내고 있는 걸 말리지 않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지만 할 말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아무리 신우가 남편의 동생이라 해도 안 되는 건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시댁 식구들의 화살이 저에게로 꽂혔고 남편은 원래 신우의 말이라면 뭐든 들어줬었는데 갑자기 변한 태도는 제가 뒤에서 남편을 조종하고 있어서 그런 거라는 어이없는 말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 원하는 걸 손에 넣지 못하니까 화풀이를 저한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듣고 있던 저도 불만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어머, 이게 왜 전부 제 탓인데요? 저희 새 집에 이사 온 지 2년 됐어요. 그런데 그 집을 왜 아가씨한테 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대형 로펌 변호사한테 시집 간다고 해달라는 걸 전부 다 해줄 순 없는 거잖아요. 로펌 쪽 근처에 아파트 많고 이미 그쪽에서 집도 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내어줘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걸어서 10분 정도 되는 거리니까 로펌 회사와 가까워 욕심이 나는 건 알겠는데요. 저희는 이미 자리를 잡았고 이 사람 또한 회사가 근처에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한 끝에 이사를 했는데 저희 보고 나가달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고집 부려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새언니, 오빠가 대단한 회사에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동생을 위해서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형 로펌 변호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줄 알아요? 집이라도 가까우면 그만큼 쉴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지니까 다음 날에도 업무에 지장이 없죠. 로펌 회사와 최대한 가까운 데 알아본다고 해서 집을 구한 게 차로 30분 거리예요. 퇴근 시간에 차 막히는 거 보면 시간이 더 걸린다고요. 엄마가 오빠 좀 설득시켜주면 안 돼? 너희도 사정이 없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고민이 되는 건 알겠는데 네가 그래도 오빠잖니. 동생이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니? 아니요. 설득시키려 해봤자 소용없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해줄 마음 없고 이 문제를 다시 입 밖으로 꺼낸다면 얼굴 안 보고 살 테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너도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싫다는 거 계속 보채면 서로 감정만 안 좋아지는 거라고. 거기에서 살다가 회사 근처에 집 나왔을 때 이사하면 되는 거잖아. 오빠는 내가 잘 되는 게 그렇게 싫어? 능력 좋은 남자 만나서 앞으로 행복하게 좀 살고 싶다는데 그거 하나 들어주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새언니가 뒤에서 미리 손 쓴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하나 부탁하면 거절한 적 없던 오빠가 이렇게까지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건 새언니가 뒤에서 거절하라고 미리 얘기했겠지. 아가씨, 저희 입장에 대해서 생각은 해보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들어간 이유는 그곳에 초중고 학군이 몰려 있어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회사와도 가까우니까 저희 상황에 맞게끔 이사한 건데 아가씨가 바꿔달라고 해서 이사를 하게 된다면 이 사람 회사 출퇴근도 그렇지만 애들 학교 문제가 제일 심각해진다고요. 이미 자리 잡아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면 당연히 아가씨 오빠라 해도 거절하지 않겠어요? 아가씨가 결혼식 올리고 아이를 가진다 해도 학교 갈 때까지 아직 시간 충분한데 벌써부터 이러는 거 나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억지 부린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신우의 버릇없는 행동에 불만을 터뜨리자 시모는 자기 딸한테 화를 냈다며 거침없이 막말을 뱉어댔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대화를 나눠봤자 좋을 거 없다면서 결혼식 전에는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길래 저도 남편의 뒤를 따라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신우가 억지 부린다는 걸 시부모도 모르는 건 아닌데 변호사 사위 들인다는 거에 들떠서는 신우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싶어 하는 게 눈에 훤히 보였어요. 남편은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이럴 때면 정말 정 떨어진다고 결혼식 전에는 어떠한 전화도 받지 말라면서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전에 시모와 신우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해도 받지 않았어요. 싫은 말 듣고 싶지 않았고 또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연락을 주지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급한 사람이 먼저 움직인다고 가족들과 저녁 먹고 있는 시간에 신우와 시모가 저희 집으로 직접 찾아왔어요. 남편은 신우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가족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방해했다는 거에 화가 잔뜩 올라 현관문을 확 열면서 분노를 표출했어요. 남편과 결혼 생활 10년이 넘어갔지만 그렇게까지 화를 낸 적은 처음 봤었는데 시모와 신우도 남편이 무섭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는지 당황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눈치가 없는 건지 이왕 온 거 할 말은 해야겠다면서 남편을 강하게 밀친 뒤 신우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은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온 거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제 허락 없이 왜 함부로 집에 들어오세요? 연락도 없이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오면 제가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너는 생각이 없는 거야? 오빠한테 먼저 전화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니냐고. 애들 밥 먹이고 재워야 하니까 쓸데없는 말 할 거면 그만 나가줘. 나 더 이상 화나게 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동생이라 해도 개념 없이 행동하면 더는 못 참아.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너랑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들어줄 마음 없고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나는 결혼식 날 가지 않을 거니까 알아서들 판단해. 대단하다, 대단해. 네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으면 저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을 하겠어? 평소 같았으면 동생이 뭐 하나 부탁해도 다 들어줬는데 저런 태도를 보인다는 건 누가 봐도 옆에서 입김을 계속 불어넣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한테 화를 내는 거겠지. 네가 그동안 엄마한테 소리친 적 있어? 가족들끼리 싸우는 거 제일 싫어하는 네가 엄마한테 큰 소리 친 적 그동안 살면서 있었냐고. 없었잖아.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로밖엔 안 보이는데 평소 같았으면 이 집 넘겨달라고 했으면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바로 행동했을 텐데 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내 아들이 이 정도로 경기를 일으키면서 싫어하는 거니?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집 시세대로 주겠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너희들은 이미 새 집에서 2년을 넘게 살아왔고 어디서 살던 그게 상관없지만 얘는 입장이 다르잖니. 이제 곧 결혼식을 앞두고 있고 처음 시작하는 신혼집이 제일 중요한데 거리가 멀어서 생활상 불편함이 생기면 그로 인해 서로에게 불만이 쌓일 수도 있는 거라고. 어제 내 사이가 일하는 로펌 회사에서 신혼집까지 출퇴근 시간을 확인해 봤는데 서울 시내권이라 조금만 늦어도 차가 엄청 막히는 구간이더라. 본면 생활에 지장이 생길 게 뻔하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생이 결혼한다는데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까지 서로 얼굴 붉혀가면서 화를 내야 되겠어? 이런 감정으로 앞으로 어떻게 얼굴 보고 살 거니? 어머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안 사정도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 회사도 문제지만 아이들 학교 문제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저희는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머님이랑 아가씨는 저희가 계속 받아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꺼내놓는데 저희 입장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이해해보려고 생각은 해봤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억지를 부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식이 코앞인데 서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식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안 되는 거 알면서 더 이상 택도 없는 소리 마세요. 맞네. 새언니가 옆에서 오빠 꼬드긴 거 맞네. 엄마도 말하는 거 봤지? 오빠가 내 말 거절할 사람이 아닌데 새언니 태도를 봐봐. 이 집 절대 뺏기고 싶지 않다는 저 눈빛을 보면 탐 나오잖아. 옆에서 우리 오빠 구워 삶았겠지. 오빠, 내가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부탁하는데 정말 안 들어줄 거야? 나랑 평생 얼굴 붉히면서 살고 싶은 거냐고. 동생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오빠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매몰차게 행동할 줄 몰랐는데 정말 실망이야. 남편은 신우의 억지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동안 신우가 남편한테 부탁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들이었지만 이번에 요구했던 건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단호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고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자 신우와 시모는 그런 남편에게 많은 실망을 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로 인해 생긴 분노는 저에게 전부 돌아왔어요. 제가 한마디로 나쁜 여자가 되어버린 거였죠. 옆에서 남편을 설득하지 않았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였고 별거 없는 집안 며느리로 받아들여줬는데 눈치껏 행동하지 않았다는 게 두 번째 문제였어요. 시모와 신우가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이사를 하겠다는 말을 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저도 남편 옆에 서서 반대를 했다는 거에 시모는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없는 집안 내 아들과 결혼 허락해 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하는 말에 무조건 따라야지. 네가 감히 내 앞에서 불만을 꺼내? 시애미가 좋게 얘기하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지? 네가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 후회하게 만들 거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얘기했지? 눈치껏 행동하라고. 앞으로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살게 된 걸 후회하게 만들어 주마. 여기까지 힘들게 걸음했으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인지하고 똑바로 처신을 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는 말만 한다고 해결되는 줄 알아? 네가 한 행동에 대해 나는 기억하고 있을 거고 그 뜻에서 용서 구해봤자 소용없다는 거 똑똑히 기억해라. 두 모녀는 저에게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저를 노려보고 있었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시모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했던 말들은 분명 제가 앞으로 안 좋은 일들을 겪게 될 거라는 경고의 말을 해주는 거였지만 남편이 옆에서 지켜줄 거라는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두려운 건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 서로는 결혼식 전날까지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어요.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남편과 함께 예식장을 가게 되었는데 잠시 뒤 식장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들이 펼쳐졌어요. 저희 부부는 집에 혼자 계신 엄마를 모시고 결혼식장에 참석했어요.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신 이후
지금까지 엄마 혼자 지내셨기 때문에 예식장을 같이 가게 되었던 건데 식장에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본 시모가 저희 엄마를 안 좋은 시선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시모가 왜 안 좋은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인사도 안 받아주는 시모의 행동에 당황스러워했지만 그래도 침착하게 웃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부조를 내려고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건네줬는데 그 순간 엄마의 부조를 중간에서 가로챘어요. 이리 줘봐라. 뭐야? 사돈, 지금 이걸 부조라고 낸 건 아니죠? 아니, 돈이 좀 모자라는 것 같은데. 혹시 잘못 넣었나 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기본 100 아니에요? 왜 80만 원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냥 평범한 결혼식도 아니고 내 딸이 대형 로펌 변호사와 결혼을 하는데 이것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앞으로 돈 들어갈 곳이 얼마나 많은데 이왕 쓰는 거 100만 원 맞추면 얼마나 좋아요? 결혼식 시작부터 기분 잡치게 하려는 건지 정말 너무하시네. 네가 이런 건 미리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미리 사돈이 얼마를 부조할 건지 확인을 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채워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니 내가 너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다. 그때도 눈치 없이 행동하더니 지금도 하는 짓 보면 앞으로 시집살이가 순탄치만은 않겠다. 부조도 적은데 옆에서 몸으로라도 제대로 때워. 일가 친척들 오시면 상냥하게 인사 잘 드리고 인사 다 끝나면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으니까 눈에 띄지 않게 저쪽 구석에 박혀 있어라. 쓸데없이 나대지 말고 내가 부를 때까지 꼼짝도 하지 말거라. 누구 닮았나 했더니 사돈을 똑 빼닮았네요. 오늘만큼은 조용히 넘어갈 줄 알았는데 방금 뭐라고 했어요? 그 봉투 이리 내놓으세요. 장모님, 부조할 필요 없으니까 서로 넣어두세요. 부조는 사람 마음인 거고 상황에 맞게 하는 건데 엄마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부조하지 않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 진짜 기분 나쁘네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부조 들어온 걸 다시 가져가면 어쩌자는 거야? 나는 그냥 20만 원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깔끔하게 100만 원 맞춰주면 기분 좋으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좀 더 달라고 했던 건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이게 남 결혼식도 아니고 우리 집안 막내딸의 결혼이잖아. 너 정말 끝까지 엄마 실망시킬 거야? 동생 결혼식이라고 이런 식으로 가족한테 상처 주는 행동 더는 못 참겠어요. 솔직히 별로 오고 싶지도 않았었는데 그래도 서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았고 한 번뿐인 동생 결혼식 축하는 해줘야 할 것 같아 어렵게 온 자리인데 장모님 앞에서 부조봉투 빼서 얼마인지 확인해보는 엄마가 너무 창피해요. 장모님이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지만 기분이 어떨지 엄마는 전혀 생각 못 하시죠? 이 돈 다시 돌려드릴 거고 부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장모님, 저희는 저쪽으로 가시죠. 시모는 돌발 행동에 저도 정말 많이 놀랐던 게 저희 엄마가 축의금으로 내민 봉투를 옆에서 가로채더니 80만 원만 냈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만을 털어놓는 모습이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의에서 한참 벗어난 시모의 행동은 남편에게도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저희 엄마의 부조금을 다시 빼서 들었어요. 저희 부부는 신우 결혼식 전날까지 갈지 말지 정말 많이 고민했었는데 참석하지 않는 것보단 얼굴이라도 비춰야 뒷말이 안 나올 것 같아
어렵게 자리에 참석했던 건데 저희 엄마한테 상처를 주게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시모는 저와 엄마를 노려보면서 얼굴을 붉히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저희 쪽으로는 다가오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화를 가라앉히고 있었어요. 엄마는 남편한테 가지고 있던 돈이 현금으로 80만 원밖에 없어서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챙기지 못했는데 100만 원 채울 걸 그랬다고 좀 전에 상황들이 전부 엄마 탓인 것 마냥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엄마의 말에 시모는 100만 원을 맞춰줬어도 더 큰 돈을 바랐을 거라면서 일부러 저러는 것 같다며 시모와 어떤 문제로 서로의 감정이 안 좋았었는지 전부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제서야 엄마도 돌아가는 상황을 대충 알게 되었고 결혼식은 예정대로 문제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식이 끝난 뒤 저는 엄마를 모시고 식장을 나가려는데 남편이 저와 엄마를 불러 피로 현장으로 향했어요. 시모와 신우가 있는 곳에서 식사를 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남편은 여기까지 힘들게 와놓고 밥 한 끼 안 먹는 게 말이 되냐면서 저와 엄마를 모시고 피로 현장에 들어서려는 순간 시모가 갑자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손을 내밀면서 가져간 부조금을 다시 내놓으라고 인상을 쓰고 있었지만 남편은 그런 시모를 무시했습니다. 제가 낸 축의금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식사 한 끼 하는 거 가지고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세요. 이 결혼식 무사히 끝내고 싶으면 저 그냥 놔두시라고요. 지금 상당히 많이 참고 있거든요. 엄마가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저도 그냥 막 나갈 거예요. 간단하게 먹고 나갈 거니까 비키세요. 너 결혼하더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어떻게 엄마한테 대들 수 있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그냥 아쉬워서 한마디 할 수도 있는 거지. 80만 원 부조보다 100만 원 맞춰주는 게 보기에도 좋으니까 부탁한 건데 그게 그렇게 싫었니? 그리고 사돈이 준 80만 원 네가 도로 가져갔잖아. 나도 너랑 아까 그 일 있고 나서 결혼식 내내 기분이 좋았는 줄 알아? 사돈이 생각 없이 행동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그 20만 원 아껴서 국 끓여 먹을 거예요? 아무리 없이 산다지만 축의금 아끼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경조사비 100도 안 내놓고 무슨 밥을 달래? 지금 당장 20만 원 채워서 다시 100만 원 가지고 오지 않으면 피로 현장은 출입할 수 없으니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로 너는 우리 집안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도 필요 없어. 나는 앞으로 내 변호사 사위를 아들로 생각하며 살 거다. 어차피 너희들 있어봤자 아무 쓰잘머리 없는데 차라리 큰아들 없는 셈 치고 사는 게 낫지. 집 그거 꼴랑 바꿔달라는 것도 엄청 싫어하더니만 축의금 100만 원 맞춰주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워? 큰 며느리 너가 들어온 뒤로 좋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아주 밉상이다, 밉상. 시모는 피로 현장에서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엄마와 저희 부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 순간 피로 현장이 조용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있는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100만 원을 채워주지 못한 것 때문에 일이 커진 것 같다면서 좋은 날 얼굴 붉히지 말자며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고 시모의 손을 잡았는데 그 순간 시모가 저희 엄마를 강하게 밀쳤는데 하필 필요 현장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와인잔이 떨어지면서
중심을 잡지 못한 엄마는 뒤로 넘어짐과 동시에 깨진 와인잔에 손이 그대로 찢어지는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이면 안 될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저와 남편은 시모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면서 엄마를 일으켜 세워드리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엄마를 부축해 일으켜 드렸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신랑 측 사람들이 엄마와 뒤에 있는 한 사람을 보고 전부 기립하더니 엄마 앞으로 뛰어왔어요. 저희 모두는 그 광경에 당황스러웠었죠. 알고 보니 엄마를 부축했던 그 사람은 신우가 결혼할 남자의 로펌 회사 대표였고, 신랑 측 사람들은 전부 변호사였기 때문에 대표의 얼굴을 보고 전부 기립해서 엄마 앞을 뛰어 달려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로펌 회사 대표가 왔다는 소식을 접한 신우와 신랑이 저희 앞으로 뛰어 달려왔어요. 그런데 엄마의 한마디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고, 그 모습을 지켜본 시모와 신우는 말도 안 된다며 경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전혀 알지 못했던 일이라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넘어진 엄마를 부축해준 로펌 회사 대표는 엄마와 예전에 과는 달랐지만 대학교 친구 사이였고, 최근에 우연히 서로 만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대표라는 분이 피로 현장으로 걸어오면서 시모가 보인 행동들에 대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주위를 살피더니 신우 신랑에게 한마디 건넸습니다. 신우의 예비 신랑은 대표의 한마디에 난감한 표정을 보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김변은 사건 해결 능력이 탁월하니 이번 건에 대해 처리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직접 부탁하는 걸 거절하지는 않겠지? 내가 직접 나서길 바라는 건 아니지? 자네가 직접 이 사건을 정리해준다면 앞으로 자네가 받을 혜택은 더 많아질 걸세. 결혼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걸 내 눈앞에서 전부 목격했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서 말이지. 이번 일에 대해선 자네 말고도 처리해줄 사람은 많지만 내가 자네를 택한 이유는 누구보다 내 편에 서서 일 처리를 깔끔하게 해줄 것 같아 부탁을 한 거니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나도 내 친구가 이 결혼식에 참석해 있을 거라곤 전혀 알지 못했던 상태라 친구가 넘어진 모습을 보게 됐을 때 너무 놀랐거든. 아니, 제 사이가 다니는 로펌 회사의 대표시라고요? 그리고 안사돈과 친구 되는 사이고요? 아이고, 제가 전혀 알지 못해서 잠깐 실수를 했나 봅니다. 잠깐 서로 오해가 있다 보니 일이 좀 생기긴 했는데 별일 아닙니다. 이 정도 일로 법적으로 처리를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가족들 일인데 그냥 좋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이가 저를 상대로 법적으로 싸워야 한다면 서로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겠어요. 그건 이 결혼식을 망치겠다는 말이잖아요.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되겠죠. 저는 일적으로 김변한테 부탁을 한 건데 만약 거절을 한다면 저도 그 다음 일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회사에서 그래도 아끼는 사람 중 한 명을 잃게 될 수도 있겠죠. 제 친구가 억울한 입장에 놓여 있었는데 그걸 지나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제 사람을 일적으로 지시를 한 거니 거절을 한다면 더 이상 제 회사를 다닐 수는 없겠죠. 법적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엄마도 신우의 신랑 로펌 회사의 대표가
친구분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최근에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셨지만 그 회사 대표라는 건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마주치게 될 거라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로펌 회사 대표는 신우 신랑에게 저희 엄마의 변호를 맡아달라고 했지만 이 상황이 상당히 껄끄럽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예비 장모님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해야 되다 보니 안 좋은 모습들을 꺼내서 법적 승소로 이끌어야 되는 복잡한 상황이었죠. 옆에서 신우는 저희 엄마 편에 서서 변호하지 말라고 했지만 대형 로펌 회사에 들어가는 게 쉬운 문제도 아니라서 신우 예비 신랑은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로 신우 예비 신랑 측 부모님들도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로 인해 결혼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결국 시모는 예비 사이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그 자리에서 저희 엄마한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고 이 모습을 신우 예비 신랑 식구들이 전부 다 보게 된 터라 파혼 얘기가 오고 가게 되었네요. 그날 이후 저희 엄마는 로펌 회사의 대표분께 양해를 구해 다른 변호사를 소개받아 시모를 상대로 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로 신우는 파혼을 당하게 되었고 이 문제 또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지금까지 시모와 신우의 얼굴을 안 보며 살고 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커서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본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결과니 어쩌겠어요.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희 엄마가 대형 로펌 대표분과 친구 사이였다는 건 꿈에도 몰랐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일도 경험하게 되네요. 이래서 항상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고 하나 봐요. 사람 앞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본인들이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낳았는지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에 살고 있는 36살 여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몇 달 전에 예비 신랑과 위기를 맞게 되면서 제가 겪은 억울함을 어디에다 하소연할 곳이 없어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예전에 택시 기사 일을 하고 계신 시부가 운전하면서 사연 채널을 즐겨 듣고 계셨던 기억이 떠올라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며칠 전부터 올라온 사연을 듣다 보니 시부의 행동이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분명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 전혀 고쳐지지 않고 되레 더 심한 행동들을 하신 시부의 모습에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오히려 사연을 들으시고 더 심하게 따라 하셨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분명 제가 올린 사연도 택시 일 하시다가 듣게 되실 거 알기 때문에 시부의 행동이 얼만큼 잘못됐는지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약속하고 상견례까지 무사히 끝난 상태에서 결혼 날짜까지 잡은 상태였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언제나 밝은 모습의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어느 날 시부모님과 함께 외식하는 자리에서 시부의 한마디에 저희 모두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새아가는 항상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한가 봐. 아무한테나 눈웃음 치는 거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냥 종업원이 친절하시길래 감사하다고 인사드린 것 뿐인데요.
아무한테나 눈웃음 치는 그런 가벼운 여자는 아니에요. 원래 본인은 잘 몰라. 남들만 알 수 있는 거지. 아무한테나 그런 식으로 예쁜 모습을 보이는 건 문제가 있는 거다. 제가 봤을 때 지원이가 아무한테 눈웃음 치는 성격은 아닌데요. 아버지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종업원한테 정색하며 고맙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람 무한하게 갑자기 왜 그래요? 오늘 기분 좋게 외식하러 온 거 맞죠? 내가 택시를 하면서 사람 한두 번 겪어보는 줄 알아? 얼굴만 봐도 그 사람 인성까지 전부 파악할 수 있다고. 그런데 새아가는 친절이 몸에 배어있는 게 아니라 바람기가 몸에 배어있는 것 같은데 저런 식으로 남자들한테 눈웃음 치면 괜한 오해를 살 테고 자기한테 관심 있는 줄 착각할 거 아냐? 새아가 제발 처신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번엔 그냥 넘어갈 수는 있지만 다음번에도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넘어가지 않을 거란다. 알겠니?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너무 놀라 당황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날 이후부터 예비 신랑과 가끔 식사하는 자리가 마련되거나 어디를 다녀오면 제 표정을 유심히 지켜보셨습니다. 결국 함께 있는 공간에서도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여 종업원이 어떠한 말을 해도 이미 얼굴 표정은 굳어져 버리게 되었네요. 처음으로 시부와 대면하는 자체가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내어 자주 찾아뵙기가 망설여지게 되었고 결국엔 매번 시간 날 때마다 드리던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시부와의 관계가 불편해질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요즘에 아빠가 택시 손님도 많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 그래서 최근 들어 민감해지신 것 같아. 원래 저런 성격이 아니셨는데 갑자기 바뀌셔서 나도 그런 아빠의 모습에 당황스러웠다고. 모이는 자리는 만들지 않을 테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나쁜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실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그만 마음 좀 풀어. 나도 그러고 싶은데 이미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서 그런지 쉽게 풀어지지 않을 것 같아. 그동안 나를 보면서 해프다고 생각하고 계셨을 거 아냐. 그 말 듣고 난 이후부터 아버님 눈치만 보게 돼서 내 감정을 숨겨야 한다는 게 너무 힘이 들었어. 그런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결혼하고 나서도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야. 우리 결혼 문제 없을까? 이런 식으로 아버님 눈치 보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 예비 신랑도 난감했는지 저에게 몇 번이나 용서를 구했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시는 시부의 행동이 저를 점점 불편해지게 만들었고 결국 한동안 예비 시부모님과 만나지 않게 되면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가라앉힐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고 시부의 전화를 받는 순간 제 얼굴은 하얗게 질려 버렸습니다. 세아가 요즘 잘 지내고 있니? 연락도 뜸해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했었는데 시애비가 아는 지인을 만나러 가는 길에 지나가는 걸 봤었는데 별일 없어 보였다만 옆에 있던 남자들은 회사 사람들이니? 그런데 시애비가 저번에 얘기한 건 전부 다 잊어버렸나 봐. 아무한테나 눈웃음 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곧 결혼할 몸이 해프게 웃음을 팔아? 아버님, 잠시만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듯한데요. 지금 저희 점심 먹으러 가는 길인데 제가 왜 웃음을 팔아요? 아버님, 제가 어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신 건가요? 왜 저를 적급한 여자 취급을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요.
내가 이런 말 안 하게 생겼어? 저번에도 얘기했었잖아. 내 아들이랑 곧 결혼해야 하는데 남들한테 웃음 파는 건 좋은 게 아니니까 표정 관리 잘하라고 했지. 아무 남자한테 웃음을 주면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라고 했는데 시애비 말을 무시하는 거야? 안 되겠다. 이따 저녁에 만나서 대화 좀 나눠야 할 것 같으니까 약속 장소 문자로 찍어줄 테니 늦지 않게 오거라. 저는 그날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예비 신랑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었고 좀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나갔습니다. 그 사람도 많이 당황했는지 미안하다며 시부가 보내준 약속 장소로 같이 나가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화가 난 목소리로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웃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자체가 저에겐 너무 이상하게 다가왔었어요. 그렇게 회사 일을 마치고 약속 장소로 나가니 시부가 자리에 앉아 계셨고 저는 그 사람과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비 신랑과 함께 올 거라곤 생각하지 못하셨는지 심기가 불편하신 듯한 표정으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셨고 예비 신랑이 시부에게 먼저 대화를 시도했네요. 아버지, 왜 이렇게 예민해지셨어요? 이 사람의 표정까지 예민하게 반응하시면 앞으로 저희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파혼이라도 바라시는 건가요? 제발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한테도 이런 적 한 번도 없으셨으면서 왜 지원이한테만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건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봤을 때 아버지가 더 이상하게 느껴져요. 지원이가 마음에 안 드세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 좀 보세요. 서로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떠들면서 분위기를 즐기고 있는데 지원이한테는 그런 자유도 뺏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하실 거면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왜 좋게 받아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지원이는 전혀 변한 게 없다고요. 이 애비가 며느리랑 대화하려고 부른 건데 왜 네가 와서 참견이야? 네가 아까 어떤 상황인지 못 봐서 그런 거다. 남자들이랑 서로 웃고 떠들며 눈빛을 주고받는 시선에서 알 수 없는 대화가 오고 갔다고. 이 결혼은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동안 쭉 지켜봐온 결과 분명 결혼하고 멀지 않아 새아가는 너 몰래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을 게 뻔하다. 아버님, 정말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어떻게 그런 저급한 말을 제 앞에서 하실 수가 있죠? 왜 저를 함부로 판단하세요? 원하시는 대로 이 결혼 안 하겠습니다. 결혼한다 해도 아버님 때문에 숨 막혀서 못 버틸 것 같네요. 아버님께선 한평생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람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2번 다시 얼굴 뵐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시부의 저급한 언행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시부에게 큰 소리 친 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런 상황을 난감해하던 예비 신랑도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는지 본인도 시부와 인연 끊겠다며 제 뒤를 쫓아왔습니다. 결국 카페를 빠져나와 앞만 보고 걷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네요. 살면서 이런 취급 받아본 게 처음이었던지라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게 다가왔었어요. 제 뒤를 쫓아온 예비 신랑도 난감했는지 아무 말 없이 옆을 지켜줬지만 더 이상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될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신랑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무조건 저와 함께 하겠다며 부모님과 인연을 끊겠다는 말까지 나왔었네요. 그런데 시부가 저희를
뒤쫓아왔는지 예비 신랑이 저에게 했던 말을 듣곤 언성을 높이시며 무서울 정도로 가까이 다가오셨고 일평생 치유되지 않을 말들을 뱉으셨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아들,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을 봐라. 저런 여자에게 홀려서 부모와 인연을 끊겠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잘못한 거야? 부모 말 안 들어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라. 처음 봤을 때부터 끼가 있어 보이더구먼. 역시 내 눈은 못 속인다니까. 아들, 계속 그러고 있을 거야? 이제 그만하고 정리하도록 해라. 오늘 이후부터 아버지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사랑하고 있는 여자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막말을 하실 수 있으세요? 정말 실망입니다. 그저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이렇게까지 상황을 악화시키는 게 맞는 거예요? 예비 신랑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시부에게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제 팔을 잡은 뒤 그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제대로 걷질 못하고 있자 예비 신랑은 저를 부모님 집에까지 바래다 주었어요. 엄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많이 놀라셨는지 예비 신랑에게 상황 설명을 듣고 싶어 하셨고 결국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알려드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듣고 계시던 부모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리셨고 엄마는 그 자리에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을 알고 계셨던 시모는 수화기를 통해 죄송하다는 목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렸고 저희 집에 오셔서 진지한 대화를 원하시길래 엄마는 시모만 개인적으로 집에 와주시길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시모가 고개를 숙인 채 집으로 들어오셨네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제 딸에게 그런 막말을 퍼부을 수가 있는 거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예비 신부인데 그건 너무 심하지 않나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던데 사돈어른은 웃는 제 딸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격이군요. 그렇게 안 뱉는데 정말 실망입니다. 제가 왜 사부인께 말씀드리는지 알고 계시죠? 사돈어른께 드려봤자 이런 상황에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니 사부인께서 파혼 이자료 전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미 제 딸 지원이는 마음을 완전히 접은 상태입니다. 장모님, 파혼이라뇨. 저는 지원이랑 헤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안 보면 되지 않습니까? 파혼은 안 된다고요. 자네 마음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런 상황 속에 결혼한다는 것도 문제네. 말은 안 본다고 하지만 사람 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장담하지 말게. 어떤 상황에서도 얼굴은 마주치게 될 수 있다고. 그리고 결혼을 강행했다가 나중에 내 딸에게 안 갚음하면 그때 돼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까지 오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무조건 파혼할 테니 이제 그만하게.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에요. 저희 집 바깥 양반이 저와 결혼했을 때 갑자기 돌변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간섭하기 시작했고 저 외에 다른 사람에게 웃어 보이면 집안은 난리가 났었죠. 그러다 남편의 실수로 제가 한번 크게 다친 적이 있었는데 그날 이후부터 단 한 번도 저를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저도 최대한 남편이 원하는 대로 맞춰가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었고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왔는데 새아가가 과거의 기억들을 다시 되살린 것 같아요. 시모가 저와 같은 아픔을 겪으셨다는 거에 너무 놀랐고 그동안 몇 번이나 얘기했었지만
시부의 의심병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 사실을 듣게 된 이후 더 이상은 결혼을 이어갈 수 없다 판단하게 되었고, 예비 신랑 또한 시모의 충격 과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파혼이 결정되고 나서 시모와 예비 신랑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네요. 그 이후로 2번 다시 시댁 집안과 엮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예비 신랑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저와 헤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부모님께선 절대 마음 약해지면 안 된다고 더 이상의 연락은 하지 않길 바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연락이 오는 걸 끊기 위해선 전화번호를 바꾸는 일밖엔 없었고, 시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저 또한 괴로웠어요. 그렇게 서로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며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퇴근하는 날 시모가 회사 앞으로 찾아오셨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길래 무슨 일 때문에 찾아오셨는지 여쭤봤네요. 갑자기 찾아와서 많이 놀랐지? 오면 안 되는 거 나도 잘 알고 있지만 내 아들이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고 있단다. 지금 물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고 있길래 이러다 세상 떠날까 너무 걱정돼서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 딱 한 번만 내 아들 얼굴 봐줄 수 없겠니? 2번 다시 이런 부탁 하지 않을 테니 이렇게 부탁하마. 저도 지금 많이 힘든 상태예요. 잊으려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아버님 얼굴 마주할 자신 없어요. 괜히 들어갔다가 또 다른 상처 받게 될까봐 두려워요. 어머님 힘드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석태 씨도 지금 마음 정리하려고 노력하는 중일 거예요. 그러니 이만 돌아가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석태 씨한테 저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빨리 기운 차리라고 전해주세요. 시모는 마음을 정리하려는 제 앞에 주저앉으시더니 오열을 하셨어요. 이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같이 가달라고 애원하셨고, 가슴을 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고 계신 시모의 얼굴을 뵈니 결국 마음이 약해져서 시댁에 발을 들이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 있을 그 사람에게 제가 왔다고 문 좀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린 순간 몇 달 만에 얼굴을 보게 된 그 사람과 마주하게 되었고, 그동안 제대로 먹질 못했는지 얼굴은 반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단둘이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서로에게 남아있는 마음을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도 많이 힘들었는지 괴로워하고 있었지만 그게 현실이었고, 시부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상 저희는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사람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는지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나누던 긴 대화를 마무리하고 시모와 그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린 뒤 집으로 돌아가려 차에 올라탔는데 갑자기 제 앞에 시부가 나타났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험악한 인상을 쓰며 제가 시댁에 온 걸 상당히 불쾌해하고 계셨어요. 시모가 저에게 말씀하셨던 예상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셔서 많이 당황스러운 상태였죠. 시모는 시부에게 좀 전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저를 급하게 돌려보내셨고, 그렇게 별일 없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네요. 그날 이후 더 이상 아무 일 없을 거라 생각했었고, 주말에 농사일 하시는 아빠의 일손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낯이 익은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고개를 돌려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을 확인한 순간 시부의 얼굴이었고 갑자기 아빠를 강하게 밀치시더니 딸 간수 제대로 하라며 걸음밭에 내동댕이 치셨습니다. 저희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 상황에 당하게 돼서 화를 내고 있는 시부에게 대응을 하지 못했고 걸음밭에 내동댕이 쳐진 아빠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시더니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결국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아빠와 시부의 몸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식 농사나 잘 지으시지. 딸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해서 내 아들에게 또다시 미련을 주고 있어. 파혼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왜 또 찾아온 거야? 이게 다 아버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제발 그만하세요. 누구 하나 또다시 다쳐야 그만하실 거예요? 아버님께서 과거에 어머님한테도 의심하셔서 사고가 나셨었다면서요? 그런데 또다시 이런 안 좋은 상황을 만드세요? 이렇게까지 해서 아버님께서 얻으시는 게 도대체 뭔데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여기서 멈추세요. 자식들에게까지 이런 상처를 주면 마음이 편하세요? 여기까지 하시죠. 저희도 참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빠는 결국 시부를 향해 분노하셨고 서로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난리가 나고 말았어요. 시부는 제가 그 사람을 또다시 홀리러 왔다며 이성을 잃어버리셨어요.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되신 엄마가 시모에게 전화를 한 뒤 경찰에까지 신고를 하면서 상황은 겨우 정리가 되었고 아빠와 시부가 조사를 받고 있는데 시모와 그 사람이 뒤늦게 경찰서로 찾아왔어요. 이렇게까지 서로를 헐뜯으며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식들의 행복이 제일 우선인데 저한테 했던 의심을 이제는 지원이한테 연결해서 이런 상황을 만드니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갈라서요. 그동안 정말 힘들게 살아왔는데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네요.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 차라리 이혼하는 게 좋겠어요. 뭐라고? 지금 나보고 이혼하자고 말했어? 저 집안 때문에 한평생 함께한 나랑 갈라서자는 거야? 전부 다 저 눈웃음에 속고 있는 거라고. 너무 흥분한 것 같으니까 일단 집에 들어가서 대화하는 게 좋겠다. 아들, 너희 엄마 챙겨라. 돌아가자. 죄송해요. 아버지 말을 더 이상 들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엄마랑 같은 생각이에요. 지원이와 결혼 안 해도 더 이상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지 않아요. 하루를 살아도 마음 편히 살고 싶어요. 그러니 앞으로 제 인생에 끼어들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시모와 그 사람은 시부에게 남은 정까지 전부 다 정리할 수 있었는지 인연을 끊겠다며 시부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모는 이혼 절차를 밟으셨고 시부와 법적으로 더 이상 부부가 아닌 남남이 되어 버리셨습니다. 시부의 잘못된 행동들이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이 모든 상황들이 저 때문이라며 끝까지 화를 내시다가 인연을 마무리 짓게 되었네요. 그렇게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된 이후 저는 그 사람과 다시 결혼하기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박힌 돌을 빼내니 모든 일들이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었고 양가 집안의 웃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비 신랑이 주말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고 양가 집안 함께 모여 처음으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날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잠실타워 123층에 있는 전망대 패키지를 준비해서 색다른 경험을 하고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뒤 자리로 돌아가려던 순간
제 앞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시부가 아빠를 바라보고 계셨고 예비 신랑이 아빠의 명칭을 부르자 듣고 계시던 시부는 분노를 억누르시며 바들바들 떨기 시작하셨어요. 그 사람이 아빠한테 아버지라는 명칭과 함께 친근하게 웃으면서 다가갔는데 그 앞에 시부와 마주하게 되었고 예비 신랑은 시부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저희 아빠를 모시고 모두가 함께 모인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던 시부가 몸을 돌리시면서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이 상황을 알게 된 시모가 제 옆으로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저를 데리고 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시부가 왜 잠실타워 전망대에 오셨는지 의문을 품던 그때 무엇 때문에 123층까지 올라오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잠실타워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택시기사인 시부에게 얼마의 금액을 지불했는지 종처럼 부리고 있었어요. 시부의 양손에는 알 수 없는 짐들을 한가득 들고 계셨고 손님의 뒤를 쫓아다니시며 전망대를 돌아다니시다가 엘리베이터까지 잡아서 손님을 모시고 내려가시는 모습을 보는데 그 순간 짠한 마음까지 들게 되더라고요.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면 지금쯤 함께 모여 웃고 떠들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으셨을 텐데 결국 혼자가 되셔서 외로이 사시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시부가 선택하신 길이니 앞으로도 홀로 잘 헤쳐나가시겠죠. 현재 저희는 시기가 좋지 않아 결혼식을 미룬 상태이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혼인신고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부부가 되었어요. 택시 운전을 하시면서 분명 제가 올린 사연을 듣게 되실 텐데 제발 당신의 잘못을 인정하시고 뉘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 무엇을 잘못하고 계신지 확실하게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행복이 가득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